네, 다음 큐브는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온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인데 법원이 최근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이게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오 교수께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3월인데요. 이제 경기도 의정부 시내에서 한 남성이 그 택시에 무임승차한 그 혐의로 지구대에 이제 불려왔죠. 예.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상태가 상당히 정신이 몽롱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경찰관이 상당히 좀 수상히 여겨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증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보니까 마약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옷에서 수면제 성분인 많이 알려졌죠. 이 졸피뎀 성분이 예. 발견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강력팀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남성의 어머니가 이제 거기에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마약과 연관된 것의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소변이라든가 모발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예. 이 남성이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12시간 만에 오후 10시 정도 돼가지고 여성 경찰관이 지켜보는 데서 소변을 받아가지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최초의 1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이 나왔는데요. 예. 체포영장 없이 이 A 씨를 12시간 구금을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부하는데도 소변이라든가 모발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도 없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떤 채모나 이런 거, 소변 이런 거를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이거 불법이다라고 재판부가 경고의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일부 네티즌들은 좀 예. 약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예. 이 경찰이 당시에 충분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의 동행을 한 겁니다. 임의동행. 그러니까 임의 동행을 하게 되면은 그 법에 따라서 예. 6시간을 넘어서 이제 구금할 수는 없거든요. 예. 또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또 돌려보내줘야 되고. 예. 그래서 범죄 혐의가 좀 중대하고 좀 이게 혐의가 소명이 되면 사실 긴급 체포를 했어야 될 사안 아닌가. 예. 긴급 했으면은 예.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면 되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예. 지금 임의 동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법에 따라서 6시간 넘으면은 더 이상 구금 못하는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지금 모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변 같은 경우도 예. 통상적으로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영장을 받아서 예. 그 취득한 증거물을 유죄 무죄 판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 경찰이 그 당시에 너무 좀 급하게 예. 좀 상황이 좀 중대하다 생각하고 좀 수사를 한 거 아닌가 좀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점이 아마 이런 지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 반응을 마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거 어쨌든 결정이 무죄야?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오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결과만 봐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8조 2에 의거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거 이제 독수 독과론이라는 거죠. 즉 독나무는 독 열매를 낳는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더라도 즉 아까 얘기해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얻는 그 배경에 위법하게 얻은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우리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예. 만약에 이것을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체포 과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생략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아까 예.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로 예. 점차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약은 아닌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는 요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서 현장에서 체포된 몰카 혐의 피고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 사건은 앞서 얘기했던 마약 사건, 그러니까 이 예. 택시 탄 마약 사건과 약간은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몰카 사건 같은 경우는
일종의 현행범이거든요. 예. 이 마약은 현행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범죄 현장에서 지금 체포된 사안인데요. 예. 어떻든 간에 이제 법원은 예. 이 휴대폰 압수 과정이라든가 이게 또 역시 영장이 없었고 예. 그다음에 이 휴대폰을 이제 일종의 뭐 검색 포렌식 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 이 피의자를 이제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런 절차적인 유법하기 때문에 예. 비록 그 결과물, 몰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지만 예. 절차적인 유법이 있고 유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판단하긴 할 건데요. 예. 예.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예. 대법원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 그렇습니까? 같은 경우는 예. 현행범 같은 경우에 예. 이 당사자가 이미 제출한 증거물, 이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예.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아. 근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 어떤 피의자의 어떤 기본권, 절차적 인권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화한, 예. 그러니까 어떤 수사의 어떤 현실성, 필요성보다는 예. 어떤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고 적법 절차를 강조한 좀 판결로 보여집니다. 예.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재판부의 어떤 메시지, 이게 이제 어떻게 아주 보면 강하게 저희 반영됩니다.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법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 이게 그렇다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그 이전까지는 뭐 이제 관행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 범죄를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즉 다시 말해서 적법 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어떤 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당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예컨대 아까 그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약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증거 수집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6시간을 사실은 체포 영장 없이 있는 것은 가능한데 12시간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좀 지키기가 곤란했다. 근데 그것은 또 이제 사실은 또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또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컨대 이제 그 인천 쪽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이 마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났단 말이죠. 진짜요? 중국인들이 마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변호사 측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명백하게 마약 사범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그 경찰관들이 이와 유사한 그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접하면서 하여튼 조금 귀찮고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접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경찰 행정학과 교수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일일이 법대로 이거 다 지켜가면서 빠르게 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절차적으로 조금 잘못됐더라도 이런 증거도 인정을 안 해주고 이거를 재판부에서 무죄를 때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수사하냐? 어떻게 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루겠느냐? 이런 항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좀 다양한 일부분, 그러니까 뭐 마약 성범죄, 폭파범 이런 거는 좀 특수하게 인정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그 마약 사범 같은 경우도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어머니가 와서 옆에서 설득하고 하는 이런 시간까지도 다 6시간에 포함을 시키면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사실 그 최근에 있어서의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해서 그 이춘재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8차 사건 같은 그런 것들도 사소한 데서의 어떤 그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아주 그 불법적인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지켜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멀리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보다
이제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여러 이제 법적인 문제를 남기지 말고 합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렇게 재판에 넘겨서 유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오 교수께서 이춘재 8차 사건 짚어주시면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분위기네요. 그 배경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김한규 변호사께 묻고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라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를 이제 저질렀다고 이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48시간 동안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통계를 보면 상당수 이제 체포됐던 범죄 혐의자들이 영장 청구도 안 받고 풀려납니다. 사실은 한 하루 정도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나고 이런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일종의 억울한 사람들이죠. 억울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 하루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면 예. 그걸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한테는 좀 중대한 어떤 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걸 절차대로 준수를 하지 않고 영장 청구를 하지도 않고 예. 계속 이렇게 효율성만 강조해서 증거물을 어떤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 법원이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 어떤 잠재적 수사 대상자가 누구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인권 보장 차원에서는 지금 법원이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과정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들이 좀 더 명심하고 절차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점점 이 재판부의 지적 사항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수집해가지고 모아서 두 가지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보시다 보면은 이게 과연 적법한 증거 수집인가에 대한 어떤 시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질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건까지 함께했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